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내란 혐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잘 아시는 것처럼 지규현 부장판사가 이게 재판부가 비공개로 하면서 법정안 촬영을 불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사들이 이제 반발하면서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다시 촬영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지규현 판사가 좀 받아줄까요? 지금 여론이 좀 좋지 않으니까 고민할 것 같은데. 받을 것 같아요. 그간에 워낙 이상한 짓을 많이 해가지고 본인이 어떻게 지금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는지를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판사들이 개인 또 개별적인 존재로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본인이 나쁜 사람이고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욕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판사들의 어떤 행적이 그 대중들의 눈에 띄어가지고 평가를 받는 일이 그렇게 흔히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노출돼가지고 그 어떤 평가를 받게 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게 또 나쁜 쪽으로 형성이 되면 더더욱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좀 소영웅주의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었다라는 게 중평인데 무엇보다도 사법부 내에서 지규현 판사의 태도를 지금 이해하지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그런 결정을 했으며 왜 회피도 하지 않고 재판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왜 불필요한 오해를 그렇게 자꾸 사느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거기서 여론화돼서 들리고 있을 거기 때문에 본인도 이런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예전 사람들이 했던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특별히 욕먹을 일도 줄어들고 핑계댈 것도 많아지잖아요. 근데 앞선 대통령의 재판 과정에서 다 선례가 있었으니까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건데 굳이 그거를 거슬러 가지고 오기를 부리면서 더 이상 욕먹을 그럴 정도의 용기나 배짱은 없는 사람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판사들의 그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헌법재판소도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판사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욕먹는 걸 싫어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복형, 조한창, 그 다음에 정영식이 절대 엇나가지 않을 것이다. 엇나가는데 그대로 예측이 맞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도 아무래도 지구현 부장판사도 나름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나름 나중에 살아야 할 날도 많고 변호사에서 돈 벌고 싶은 욕심도 있을 텐데 지금 이 상태로 이 사람 변호사도 못해요. 개명을 하든지 어디 외국 가서 살아야지.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 처지를 너무 잘 인식하고 있을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전직 대통령은 포토란에 이미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이번에 언론사들이 다시 촬영 신청서를 냈다고 하니까 자, 이번에 지규현 부장판사가 어떻게 나올지 국민들이 지켜볼 것 같습니다. 그 유시민 작가가 조금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시민 작가 뭐라고 그랬냐면, 본인은 시민으로 살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헌법이 준 표현의 자유를 활용해서 앞으로 기회가 생길 때마다 판사 지규현의 행위를 비판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랬냐면, 지규현은 공무원이다. 그리고 유시민은 납세자다. 그래서 유시민은 납세자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집판사를 징계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뭐 큰 문제는 없는 거죠? 당연하죠. 국민의 권리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판사 출신의 법률가들을 오늘 제가 그 결혼식장에서 많이 만났는데 이 지규현 판사의 그 희한한 계산에 따른 이 윤석열 탈옥 사태에 대해서 그게 이제 법원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망가졌다.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개탄하고 다들 한숨을 쉬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도 좀 앞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여론을 통해서 당신들이 잊지 않고 계속 감시하고 있다라는 뜻을 확실히 보여주는 게 앞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의원님 지난번에 그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그 지규현 부장판사를 언급하셨더라고요. 주위 사람들이 이제 지규현 부장판사에 대해서 뭐라고 한 걸 말씀하셨는데 꽤 많이 봤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지규현 부장은 저 개인적으로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법대 후배긴 하지만 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마주친 적도 없고, 근데 예를 들어 대학 동기들, 고등학교 동창들, 그 다음에 사법연수원 동기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제가 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제가 뒤늦게 알게 되고, 그 친구들이 또 지규현을 잘 안다고 연락을 해와서, 이게 지금 지규현의 심리 상태는 어떻고 앞으로 지금 어쩌려고 이러는 건지, 그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이래저래 물어봤는데, 일단 법원 내에서는 굉장히 차가운 시선으로 지규현을 보고 있고, 판사들이 지규현 때문에 우리 망했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 다음에
지규현과 가까운 친구들의 입장에서도 아니 제가 왜 저랬지? 이건 우리가 봐도 명백히 불법인데 그 법조인들이 꽤 있어요. 지규현. 김종환 변호사. 아니 뭐 김정환 변호사도 있지만 예. 그 개포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동기 중에 서울법대 들어간 사람이 4명이야. 어. 지규현이 포함해서. 예, 예. 그러니까 그 외에도 또 김정환 변호사는 연대 출신인데 거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분들도 다 이 사안을 또 친구가 맡고 했으니까 더 관심 있게 봤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결론을 보고 너무나 다 깜짝 놀란 거예요. 예. 이거 왜 이랬을까? 그래놓고 결국은 이제 검찰 핑계를 대는 건데 사실은 그게 판사로서는 굉장히 좀 비겁한 태도죠. 자기가 자기 선에서 판단을 하고 했어야지 이거는 상급심 핑계대고 검사 핑계대고 이런 꼴이 됐거든요. 근데 지규현 판사가 그동안에 판사로서 쌓아온 커리어에 비춰보면 법원 내부에서 나름 능력을 인정받은 면이 있었더라고요. 대법원 재판연구관도 2번이나 했고 그리고 어떤 대인관계나 이런 거에서도 되게 쾌활하고 명랑하게 이렇게 생활을 해왔었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MBTI에 뭡니까? I가 내향형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이가 외향이고 I가 그쵸. 내성적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확실한 이해에 해당 예. 판사 중에 드문 확실한 이해에 해당되는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이런 일을 저지르고 나서 본인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고 그래서 친구들이 연락하기에도 좀 그렇더라. 그리고 지가 알아서 할 텐데 이제 친구들의 공통된 어떤 생각이나 판단은 뭐냐면 지규현이가 어떤 내란 세력과 합심해가지고 또 모종의 지시를 받고 아니면 어떤 약점이 잡혀서 윤석열이를 맘먹고 풀어주고 저 재판도 망가뜨리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워낙 황당한 일을 봤으니까. 근데 그 정도는 아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 판사로서 그간에 거쳐왔던 과정이나 본인의 어떤 철학이나 이런 걸 비춰볼 때 그렇게 막 나가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친구들이 입장에서 오히려 걱정하는 거는 저거는 윤석열이가 유죄 판단을 받고 중형을 면하기가 어려울 텐데, 그러면 그거는 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판결이 나올 텐데, 예. 지금 재판 진행 속도를 예. 보면. 그러면 그때 가서 저 정권 바뀌기 전에는 저쪽 눈치 보면서 윤석열이 풀어주고 바뀌고 나니까 또 이쪽 눈치 보고서 중형을 선고하는구나. 예. 그러면 이게 형편없는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진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욕을 들어먹을 거를 오히려 더 걱정하더라고요. 근데 뭐 내년 2월 인사 때 뭐 바뀔 수도 있다고. 자연스럽게 그런 말도 그렇게 있던데. 바뀔 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이재명 대표 건을 수원에서 왜 건건이 배당받았던 그 신준우 판사라고 있잖아요. 이화영 유죄 선고한. 예. 그 판사가 이재명 대표 사건도 그 쌍방울 관련해서 기소된 사건 그것도 그 사람한테 배당이 돼가지고 예. 왜 자꾸 절로만 가느냐 그렇게 하고 기피 신청도 하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인사이동을 통해 가지고 빼고 새 판사가 갔거든. 그러니까 지규현의 경우에도 사법부 전체가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재판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사이동 시기가 오면 자연스럽게 교체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또 본인이 또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재판을 또 빨리 진행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원래 본인이 2주 동안 3번 하겠다면 이렇게 공언을 했었거든. 근데 지난번 4월 달에 재판은 5월 12일 날인가 또 기일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달 가까운 시간으로 뒷기일을 잡은 걸로 봐서는 본인의 약속도 지금 지키지 않고 좀 풀어져 있는 상황인데. 결국 본인이 부담을 느끼니까 그냥 그렇죠. 늦췄다가 이제 2월 인사 때 예. 빠지면. 네. 그러면,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은 윤석열이가 이제 추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내란 사건과 관련한 증거인멸의 흔적이나 탈옥한 이후에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 지규현이 직접 법정 구속을 할 가능성도 높다. 예. 그 법사위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또 그 지규현 부장판사가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예. 예, 어떻게 보시죠? 김용민 의원이 이제 제보를 공개를 했고 예. 오늘 이제 당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구체적인 제보가 입수가 됐고 오늘 밝힌 거 외에도 또 있나 봐요. 만약에 이제 어영부영 부인하고 또 딴소리 하면은 더 공개할 게 있는 것 같던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도 민감한 부분이죠. 이 중요한 사건을 맡아가지고 이상한 결정을 반복하고 있는 지금 해당 판사가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특히 또 뭐 특정 룸살롱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그 술집이 웬만큼 단골이 아니면 그 사람 신원이 누군지 뭐 직업이 뭔지 이런 거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어쩌다 한 번 간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매번 갔을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은 함께 간 사람이 그
술값을 지불하면서 내가 어떤 분을 지금 모시고 왔다. 잘 모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은 아까 질의 과정에서 최소한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에는 무조건 걸리는 것 같다. 뭐 술값이 뭐 몇백만 원 나오는 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근본적으로 이거는 뇌물수수의 여부를 판단해야 될 사안이고 아마 시민단체가 고발을 하는 것 같던데 이건 수사를 받아야 되고 본인 입장에서도 명확하게 해명이 되지 않으면 더 이상 판사 생활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예.